예, 특수교육 입문자를 위한 특수교육학개론 8주차 2교시 인터넷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 8주차에는 지적장애 학생 누구 그리고 그들의 교육은 이라는 대주제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2시간 배당되어 있는 시간 중에 지적장애 정의 분류 출현 원인 특징 그리고 교육 대책 그리고 특히 통합 상황에서 교육 방법을 1교시에 처리하고 2교시는 실은 중간고사를 본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첫해 특수체육교육과와 초등특수교육과는 원래 월요일 6시에 하거나 아니면은 6교시 하거나 아니면 유아교육과와 같이 금요일 6교시에 했으면 좋겠다고 초특 특채 카톡방에 올렸는데 답이 거의 없었고요. 유아교육과는 금요일날 하기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은 특수체육교육과하고 초등특수교육과 듣는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 교무처로 뭘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전화 요지가 중간고사가 다음 주인데 왜 이번 주에 치느냐, 교무처에서 이 교수한테 연락해서 못 치도록 해달라. 그리고 또 이 학생이 또 하나를 더 요청한 것 같아요. 이 교수 왜 과제가 이렇게 많으냐, 과제를 줄여달라고 이야기해달라 라는 전화가 왔고, 그래서 학교는 공식 절차에 의해서 학교의 말은 이렇습니다. 학생들로부터 크레임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크레임이는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 학과장 통해서 이리저리 보고 채널로 통해서 저한테 최종 전달해 온 것이 중간고사를 다음 주로 좀 미뤄주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과제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어저께 월요일 뭐 13시 경에 뭐 다른지 하여튼 제가 2교시 이 과목 지금으로 강의 동영상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와서 거기서 중단하고 어젯밤 늦게까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중간고사는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자기 마음입니다. 사실 과제를 제가 받아서 파일로 정리하는데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 내용이 보면은 제가 요청하는 내용의 수준에 너무나 떨어지는 내용도 많고, 또 일부 학생들의 과제 내용은 아주 충실해서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로운 내용을 제가 알기도 했습니다만은, 과제는 사실은 저한테는 짐입니다. 그 과제 받아가지고 다시 파일 정리하고 읽어보고, 안에 내용도 보면은 아직까지도 붙인 파일에 파일 명칭 붙이기가 옳게 안 되어서 제가 한 사람 파일을 열어서 거기서 다시 읽어보고 다시 새 이름으로 파일명 정하고 본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름 없는 사람 다시 이름 쳐넣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과제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안 보내주면 제가 더 낫습니다. 소상한 내용은 정지 화면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8주차 2교시에는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원래 다음 주 주제가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입니다. 9주차 주제가 그런데 8주차에서 2교시에서 중간고사를 못 쳤으니까 청각장애를 할 거고요. 9주차 그러니까 다음 주 9주차 1교시는 그리고 8주차 오늘 2교시에는 청각장애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다음 주 9주차 1교시에는 의사소통장애 강의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2학점이니까 둘째 시간 2교시에는 중간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문제 내놓은 것은 지적장애까지 범위까지 문제를 냈는데 다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포함해서 중간고사 문제를 만들어야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교수님한테 교수님 다음 주 중간고사 좀 밀어주세요 이야기하면 제가 의견을 받습니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 또 교수님 과제가 사실 하다 보니까 많다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조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카톡에 올려주면은 제가 보고 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교무처로 무기명으로 전화를 해서 이 교수 미친놈 아니냐고 사실은 제가 미쳤어요. 미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치지 않으면은 지치면 실패하고 미치면 성공합니다. 그득 부탁드리는데 등 뒤에서 연미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8주차 2교시 청각장애 그리고 그들의 교육원입니다. 청각장애 정의와 분류, 청각장애 원인, 청각장애 특성, 청각장애 학생 교육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청각장애 정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생리학적 관점, 교육적 관점, 법에서의 관점. 생리학적 관점은 청력의 손실 정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농, 난청 이렇게 부릅니다. 교육적 관점은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아울러 언어 발달과 구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제가 말하는 구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법에서는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만 볼게요.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착용 또는 장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착용 또는 장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법에는 복지 지원을 이야기 때문에 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나 저도 기분이 나쁘면은 이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먼저 귀에 문제가 있다 그죠? 소리 듣는데 문제가 있어서 말이 안 된다. 언어장애하고 틀립니다. 언어장애는 귀는 들리는데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귀의 구조 한번 볼게요. 귀는 외쪽에 중위 그리고 내위 외부 중간 내부 이렇게 구분합니다. 외위는 이계 외위도 쪽이고 중위는 추골 심골 고막 이쪽이 중위가 되고 내위는 등골 반규관 적두골 와우각
이관, 달팽이 창, 이게 뇌이가 되고 청각신경이 뇌로 전달이 되겠지요. 그래서 소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여기에 이자가 사진에서 빠져버렸다, 그죠? 이게 그 다음 제 외이도, 그 다음 제 고막, 이소골, 와우, 청신경, 대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게 외이도, 고막, 이소골, 와우, 청신경, 대뇌. 여기서 이소골까지를 전음계라 하고, 와우에서 청신경, 대뇌를 감음을 감지하는 감음계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청신계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대뇌로 전달됩니다. 청각기관의 구조와 생립 앞에 봤지요, 그죠? 아이고, 제가 그림을 보고 이걸 계속 설명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엔터를 쳐버렸네요. 여러분들은 앞에 구조들을 보고 있으면 좋을 텐데, 웨이 앞에 봤던 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웨이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로부터 고막까지 S자 모형으로 구부러진 관, 이걸 웨이라 그러고, 외부의 음파를 어디로, 고막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웨이입니다. 중위는 아까 말한 대로 고막, 이소골, 고실, 이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파에 의한 고막 진동 및 이소골의 연쇄. 그래서 이관은 고실의 환기관 역할을 비롯하여 고막 양쪽에 기압을 갖도록 해주고, 고실 및 요양봉소에서 분비물을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뇌이는 이제 제일 안쪽으로, 뇌이에서 어디 연결되죠? 대뇌로 연결되는데, 전정과 반규관은 신체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고, 와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공 와우. 와우는 청각기관으로부터 외를 거쳐 중위에서 전달되는 음파를 신경 흥분으로 바꾸어 수용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고막으로부터 전달된 진동은 전정계의 나눈 창에서 림프액의 압력파로 전환이 되고, 와우 기저막이 진동하고 유모세포가 자극을 받아 와우 전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대뇌로 전기 반응이 전달,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거죠. 청각장애 원인, 청력 손실이 발생한 부위부터 보는 거, 그 다음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서, 청력형에 따라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력 손실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전음성 청각장애, 감각신경성 청각장애, 혼합성 이렇게 부르고, 어느 습득 전에 일어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습득 후에 일어났느냐. 주로 원인은 어느 습득 전에는 태아 중이겠지요, 영유아기겠지요, 모체의 풍진, 유전선 증후군, 초상과 임신기간의 합병적 선천성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서. 그 다음 어느 습득 후에 일어난 거는 교육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지, 그죠? 내막염, 중이염, 소염 등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느냐? 진단하고 평가해야 대책이 생기겠죠, 그죠? 먼저 관찰을 통한 선별을 해서, 그 다음 수능 청력 검사가 있고, 또 뭐가 있지요? 또 있습니다.
청력검사, 중위검사, 전기생리반응검사 등 3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능 청력검사, 청력 역치를 측정하는 주관적인 검사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청력검사와 골도 청력검사. 해석은 PTA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 청력검사, 자체를 자극음으로 사용하는데 SRT와 SDT가로 평가하고요. 3번째 중위검사, 교실 개척법과 청각 반사검사, 수능 청력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로 실시하는 거고, 전기생리 반응검사 BRA 혹은 ABR로 하고, 정상와우의 반응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이음향 방사 OA가 있습니다. 청각장애 청력에 따른 영향, 20dB에서 40dB 경도, 조용한 환경에서 말을 하는 것은 글쎄 어려움은 없지만 시끄러운 상황에서 듣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27에서 40dB, 그 다음 91dB 가보니까 대화를 들을 수 없다. 보청기는 화재 경보음이나 드럼 소리 같은 매우 큰 소리만 알 수 있다. 주로 시각에 의해서 학습하거나 생활한다. 수화가 제1 언어일 수 있으며 수화로 의사소통한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다. 농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숙제, 특수학교 제중도 되었습니까? 청력도로 본 요거는 중도, 최중도 아니고 중도의 검사 결과를 본 겁니다. 청력도. 이 청력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도, 최경도, 정상 등의 그래프를. 자, 앞에 인공와우 있습니다. 그죠? 인공와우. 와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즘 여기에 전기 장치를 넣어서 와우를 정상 기능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렇다고 와우 수술을 했다고 다 들리는 건 아닙니다. 듣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인공와우. 청각장애 특성 볼게요. 청력이 손실됐다. 그죠? 그래서 청각적 피드백이 곤란하기 때문에 언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언어 문제가 있죠. 그죠? 언어 발달이 지체되어 있다. 언어 발달을 위해서 다양한 훈련이 필요하다. 발음의 이상이나 억양이 이상, 어휘나 문장구조 습득이 어렵다. 청각장애 학생들의 일기를 보면은 읽어볼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하루에 일어난 일, 흥미로웠던 일, 주요한 내용을 일기로 쓰는데 일기 써놓는 것만 문장이 이렇게도 어렵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청각장애 아동 특성 2번째, 인지발달. 언어 발달과 경험의 부족이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인 지능을 대체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으나 근청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인지발달의 단계에 따라 속도가 조금 느리다. 지능검사 시에 라프 형성이나 소통이 되지 않아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 경험의 결핍은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그래서 언어 환경에 자주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청각장애 아이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자 분리를 시켜야 되죠. 어디에 갔다고? 어느 환경이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학업적 특성, 정상적인 진행에도 불구하고 학업 면에서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학습의 도구로 구어가
구어와 문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낮은 학업 성취 원인은 청력 손실 그 자체가 아니고 청각장애 정도, 청력 손실의 시기, 지능검사의 점수, 가족의 사회 경제적 측면 및 부모의 청력이 매하는 영향을 준다. 정서적, 사회 정서적 발달 문제가 있죠. 자기중심적이다, 충동적이다, 낮은 자존감이다,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 학습된 무력감이다, 자율성이 결여되는 등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특별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열어놓고 수업을 하는데 내한테 전화를 하거나 카톡으로 올려도 해결될 일을 교무처로 전화해서 이 수업이 완전히 문제가 있는 수업으로 인식되고 그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저도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고 낮은 자존감이고 사회성이 그려되고 저는 수업에 이런 일이 많아요. 교무처로 전화를 하거나 또 뭐 전화 아무데나 하니까 어떤 데는 총장실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저도 반항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정서적 발달이 청각장애 중도 수준입니다. 세 번째, 청력 손실 그 자체보다 언어적 좌절감, 양육 방법, 부모의 청력 상태, 주변의 언어적 자극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죠. 청각장애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면은 언어적 자극이 있는 것으로 분리시켜. 통합교육입니다. 청각장애는 뭐 뒤에 통합교육입니다. 뭐 언어 자극이 많은 곳. 그래서 통합교육이 되겠죠. 그죠? 교실에 청각장애가 있다. 그러면 교실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교실 구조를 조절해야 됩니다. 일반 교실에. 그리고 청각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수화통역사를 배치를 하고 뉴스에도 보니까 공공의 내용과 관계된 내용은 수화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적 방법, 구화는 뭐 입으로 하는 말, 구화, 청각적 접근, 아동이 가능한 찬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제 토탈 커뮤니케이션, 소리뿐만 아니라 몸짓, 발짓 모든 것을 동원하는 의사소통 수단이 되어야 되겠죠. 청각장애 교육의 역사 이런 것들도 제가 사실은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안 올리고는 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라고 했던 거고, 저와 여러분이 계란이 뭐 병아리로 부화하는 서로의 마음이 없으면은 저도 수업에서 냉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언어 이중문화접근법 읽어보고요. 그 다음 제 보조공학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제 보조공학만 되면은 또 문제가 없지요. 청각장애. 그 다음 제 대체의사소통법까지. 이것도 제가 사진에 찾아서 올렸는데요. 한국 표준 수어 앞쪽 옆쪽 이거 보고 말을 몇 개 만들어 봐야 됩니다. 장애 할 때도 앞에 점자로 기본적인 용어는 점자로 찍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생활 점자. 마찬가지로 생활 수화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특수교육과이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 시각장애이면서 또 뭐
청각장애입니다. 한국에도 왔다고 합니다. 언제 왔다고? 잘 모르겠네.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님이. 그러면 훈맹정음은 누가 만들었다고? 베토벤은 청각장애면서 어떻게 그 유명한 명곡을 작곡했지? 그리고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 어이강자 소통방 카톡 퀴즈이나 카톡으로 답을 올리지 마세요. 올려도 저는 안 봅니다. 이번 주 7주차 과제 나가는데요. 이거 메일로 제출하지 마십시오. 메일로 받으면 제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거 메일 보내는 방법을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안 보내줘서 메일을 열어서 첨부 파일에 메일 열어서 새 이름으로 이거는 누구 몇 주차 뭐전 주제 해서 다시 파일 정리하고 그 다음 그 안에 읽어보면은 규정대로 다 안 돼 있어요. 제목은 내가 몇 포인트 주라, 이름은 어떻게 쓰라, 본문은 번호 붙이기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출처나 자기의 의견을 쓰라 그랬는데 복사해가 붙여와 버리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과제는 저는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일부는 참신한 내용도 많아요. 내가 모르는 다른 각도에서 과제를 정리한 사람들, 과제 규정이 여기에서 저도 배우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요. 제가 수업 시간마다 과제를 내는데 특히 이 강좌 같으면은 1교시에는 1교시 한 거, 2교시는 2학점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2교시 정리하는 거, 다음 준비하는 거 과제를 내는데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과제 메일로 제출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8주차 2교시 강의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27일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27일 월요일 초특특채는 월요일 1교시 강의하고 2교시에 중간고사를 칠 계획이고 유아교육과는 며칠이 되죠? 5월 1일입니까? 5월 1일 금요일 날 우리 강의 시간이 5, 6교시지요. 5교시에는 역시 의사소통 장애하고 6교시 50분간 시험을 칠 건데 시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강의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제가 파악해 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카톡으로 문제를 송부할 겁니다. 어디 수업정보 공유방 카톡으로 한글 문제지를 보내면은 그게 답안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컴퓨터에 새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이것도 받아보면 또 골 때립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답안지 안에 이름이 없다든가 붙임 또는 첨부 파일이 누구 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또 골탕 먹지 싶습니다. 그래도 중간고사 가름이니까 50분간 여러분들이 보고 제 이름으로 저장해서 52분까지 오세훈선생 메일로 송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는 다음 주 금요일 5교시에 수업에서 각각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도 없앴습니다. 박수는 몇 번 있죠? 5번 박수는 없앴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